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우파의 부활이 가능한가? 다시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다시 우파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한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파 단일 후보가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모두가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정직하게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너무나 부정직한 면이 범람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의 공적기관뿐만 아니고 지식인들도 또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지식인들의 글과 주장이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문제가 많죠. 이제 오늘 저는 처음 대하시는 분입니다만은 처음 보면은 상당히 이 분야에 실력을 가지신 분이지 않겠느냐. 월간조선 10월호에 유럽 우파의 부활이 한국 자유우파에 주는 교훈이라는 그런 내용을,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학교 교수가 글을, 아주 장문의 글을 기고를 했고, 글도 참 잘 썼네요. 그 이제 핵심 내용은 유럽 우파 포퓰리즘 정당과 전통적 가치 국가주의가 강조되면서 유럽의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이 현대적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PC,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과 정체성 정치에 대항하는 젊은 남성을 유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우파 정당의 부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런 움직임에 동참해서 젊은 층을 유입하는 그런 젊은 보수의 재탄생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자가 보니까 1978년생으로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하셨네요. 필자가 일하는 곳이 자리한 스페인의 정치 지형을 여러 면에서 한국의 판박이라고 부를 정도로 흡사한 점이 있는데, 스페인 내전을 수습하고 현대화의 기틀을 닦은 군부 통치자 프란시스코 플랑코는 여러모로 현대화된 한국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이 연상되고, 강력한 군부 리더십이 종식되고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에 정치 흐름을 스페인과 한국이 놀랍도록 유사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현재 스페인의 우파 바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진 극좌 포퓰리즘의 탄생과 성장 실패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아주 장문의 글을 기고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국 사회가 당면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일 변수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할 겁니다. 근데 이 정치 지형도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선거 제도, 선거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난 이후에 거의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장기간 한국을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거기에 합당한 국내 정책뿐만 아니고 외교 정책들도 모두 다 변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부수지게 되게 되면은, 그런 체제 하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미래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좀 어두운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러나 어떻게 어둡게 될 것이냐는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상은 가능하지만, 여기서 이제 스페인의 아이 대학교의 그런 심규진 지식인이, 교수가 장문의 글을 기고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몰라서 언급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는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언급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심규진 교수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언론인들이나 대학 교수들이나 아니면 식자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문제를 대부분 알고 있지만 다루고 싶지도 않고 자기는 그 문제에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다른 누군가 나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참 좋겠는데 다른 누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인 공유제의 비극, 예,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체제란 것은 공동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선거란 것은 공동의 재산이죠. 그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누구도 공동의 재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거나 에너지를 투입하거나 돈을 투입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제의 비극을, 공유제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국가를 유린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체제를 변형시킬 나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주 장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의 우파 부활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 우파 부활이 어려운가 하니까 선거를 장악이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면은 마치 이런 똥을 밟는 것처럼 다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조전혁 후보가 여러분들 위스콘신 대학을 나온 경제학 박사고 인천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낸 경제학 교수입니다.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 그 불공정한 행위, 사전투표에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특정 정당 후보에게 여러분들 더해주거나 특정 정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해주는 그런 행위를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저는 0.001%라고 봅니다. 다 아는 거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 똑똑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알지만 그들은 모두 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안위를 위해서 다 침묵하기로 한 거죠. 심규진 아이 교수도 유럽 우파의 부활이 어떻고 한국이 젊은 우파들을 영입해서 어떻고 이게 다 제가 볼 땐 그냥 헛소리인 겁니다. 왜? 정직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진실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뭉개는 겁니다. 알면서도 모두가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제의 비극이 철두철미하게 지금 한국 사회에 적용되고 있고 한국 사회 미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문제도 정치로부터 결코 예외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금투세 논쟁도 결국 정치의 문제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뭐죠?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사모펀드 부자들에게 유리한 여러분들 정책을 위해 가지고 개미 투자자들을 약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도 선거가 여러분들 제대로 작동이 되게 되면 권력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권력 교체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유령 사전투표소를 그냥 떼해주는데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한국 사회 문제를 보게 되면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이 정직함과 성실함을 다 놓친 겁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과 성실함의 상실이라든지 포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자기 세대하고 후손들이 치르게 되겠죠. 저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클 걸로 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뭐 생활이 주는 소소한 즐거움이라든지 분주함 때문에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저는 논평을 위해 가지고 매일 아침에 거의 모든 신문들이나 이런 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보기 때문에 한국 사회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한국 사회가 진짜 소심하게 됐다. 진짜 비겁하게 됐다. 어쩌면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생사 여탈권과 관련된 이런 선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할까? 그러면서도 뭡니까? 이번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이런 희망 고문을 갖고 뛰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너무나 실망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야기죠. 예, 논리적으로. 예? 이번에도 어김없이 유령 사전투표자도 투입되겠죠. 그걸 여러분들 선거 끝나고 나면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제야 전문가 또 다 분석해가지고 이번에 종로구에서는 7,000표를 투입했습니다. 이번에 서초구에서는 5,000표를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한국 사람들 참 똑똑하지만 어리석은 겁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측에서는 지금도 사전투표 독려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예. 그 똑똑한 한동훈 씨가 왜 모르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 과정에 적당히 뭐죠?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을 못하겠습니까? 본인의 정치적 입신에 그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은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부활해가 잘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모든 여러분들 정치의 총직 결정은 선거의 공정성 문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부활은 예, 유럽의 이런 보수 부활하고 전혀 한국의 보수 부활은 관계없습니다. 예. 지식인들이 좀 더 솔직하고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모두가 이런 입을 다물면은 다음에 이런 소는 누가 키웁니까? 아무도 소를 키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키운 이런 소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유는 먹고 싶어 하지만 소를 키울 생각들이 없는 겁니다. 그게 한국인의 희극이자 비극입니다. 한국인의 명함이 뚜렷하게 놔주는 겁니다. 과거의 한국인은 다 없는 겁니다. 예. 한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겁니다. 비용을 치르게 되죠.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각자가 여러분 계산하겠죠. 감사합니다.